네, 그러면 오늘 DDPG 이제 원래 저번 주 했어야 되는데 오늘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저랑 MDP님이 준비했고요. 어, 악어 책에서 사실 내용이 많이 없었어요. 다들 학습하시면서 느꼈겠지만 그레디언트 재구축이랑 이제 DDPG 설명하는 부분에서 앞에 부분은 논문에 있는 증명을 그대로 써놓은 거고 뒤에 부분은 DQN이랑 뭐 기타 어떤 아이디어들이 합쳐졌는지 하고 뒤에 코드 구현이 있길래 아예 그냥 논문을 따로 읽어서 오늘 좀 발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해서 좀 요약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내용. 그래서 DDPG가 나눠서 이제 터미놀로지를 봤을 때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있잖아요. 그래서 Policy Gradien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속 학습하고 있죠. 레인포스 알고리즘부터 해서 그냥 레인포스, 엑서크리틱, 어드밴티지 오늘도 얘기를 다룰 텐데 어드밴티지 버전의 엑터크리틱, 뭐 TD 람다 하고 A3C 하고 저번엔 TRPO, PPO까지 했었죠. 이번에는 딥마인드에서 만든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할 건데 딥마인드가 오픈 폴리시를 되게 좋아해요. 오픈 AI는 온 폴리시 알고리즘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했던 PPO랑 TRPO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서 나온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똑같은 모델 프리인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딥마인드에서 나온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로는 스토캐스틱, 확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디터미니스틱, 결정적인 폴리시를 사용한다는 점 하고 엑터크리틱의 구조를 사용할 거고요. 아그맥스로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DPG 자체는 오프, 온폴리시 둘 다 작동하게 알고리즘을 제안한 거고요. 근데 DQN의 리플레이 버퍼 이거를 샘플 이피션시를 위해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DDPG예요. 하고 이제 랜덤 노이즈를 섞는 부분인데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방 지금 제가 보고 있어서 거기에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PG를 앞에서 요약을 했는데 우선은 DQN 논문의 리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주로 볼 거는 다비드 실버 연구진이 ICML 2014년에 냈던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이게 DPG거든요. 이 논문에 대한 리뷰 그리고 DDPG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차용해서 구현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DDPG를 썼어야 됐을까요? 그냥 딥마인드에서 지금 이 아타리 게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적용해서 그 50개 게임에서 전부 다 소타를 달성했는데 DQN으로 되는 거 아니냐? 아니어서 이제 나왔겠죠. 뭐가 아니냐면 우선은 저희가 예전에 이제 강아지 책으로 학습을 했을 때 큐러닝은 테이블 기반이었던 거를 어, 고차원 진짜 리얼월드의 고차원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뉴럴넷을 q 펑션을 뉴럴넷을 사용해서 근사해서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맥스 오프 폴리시로 만들어 주었던 이 아그맥스가 문제인데 이게 정말 계산도 많이 들어가고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그리고 큐러닝은 그냥 딱 이 큐 네트워크 하나만 딱 있기 때문에 밸류가 나가죠. 컨버전스에도 좀 문제가 좀 있고 안정적으로 학습이 안 된다는 게 오프 폴리시의 단점이죠. 추가로 DQN은 또 이산적 그리고 저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로봇 제어나 실제로 이산 변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연속 변수들, 그러니까 팔 각도를 몇 도 움직일 건지 하고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고차원 이렇게 그런 데이터도 다루고 싶은데 DQN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뭐 예를 들어 이게 DDPG 논문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는 다른 논문이에요.
사진 가져오려고 참고를 썼던 논문이고, 앞서서 이거 있었죠. 지금 이 맥스가 문제인 게 매 스텝마다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액션 중에서 이 Q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스텝마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계산적으로 말도 안 되게 연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계산을 못 해요. 이산 공간에서. 연속 공간 같은 거. 그래서 생각했죠. 그럼 만약에 연속 공간, 마이너스 1에서 1의 실수 범위 있는 거를 이산화하면 될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도 연산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인간의 관절을 모델링한 건데, 여기서는 뭐, 이쪽에서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아래로 양옆으로 여기 어깨 쪽 붙는 관절에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고, 팔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완근 이렇게 해서 돌리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손목 컨트롤하는 부분까지 해서 총 7개의 컨트롤이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하나당 3개로만, 원래는 각도니까 엄청 연속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3개로만 이산화했다고 한들 3개에 7가지 해서 총 모든 액션 스페이스가 22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 정말 러프하게 한 거잖아요. 너무 러프하게 했잖아요. 막 몇십만 개 막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익스포넨셜리 하니까 이게 자체가. 그러면 그거에 그 모든 액션에 대해서 맥스 값을 고려하면은 이거 자체가 최적화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쉽사리 적용 DQ&A로는 푸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연속적인 문제를. 네. 네.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폴리시 그레디언트.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거 폴리시 그레디언트거든요. 수식. Q 함수의 액션에서 이제 기대값이죠. 지금 여기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써서 로그 파이 하면 여기 파이가 붙으니까 이거를 기대값으로 써가지고 스코어 펑션 곱하기 Q 밸류, 그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정리였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인테그럴이 2개 들어가요. 상태 차원이랑 액션 차원 2개를 고려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온폴리시라 샘플 이피션시가 안 좋죠. 그러니까 오프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고 대신 탐험을 잘하죠. 근데 온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안정적으로 해주는데 이게 정말 좋은 수학적인 걸로 학습이 안정적이 되는 걸 보장을 받는데, 문제는 샘플 효율이 안 좋다는 거죠. 왜냐면은 행동하는 정책과 학습하는 정책이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이 경우에는 이거는 이 거에서 있는 멘트를 따온 건데, 액션 스페이스가 넓어지면 그냥 스토캐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더 많은 샘플을 요구합니다. 원래도 효율이 안 좋은데 더 많은 샘플을 요구하니까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딥마인드에서 이렇게 내놨대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 음, 확률 정책이 아니라 결정론 정책을 사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샘플 콜레이션을 해결했던 DQN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오고, 또 DQN에서 타겟이 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사하고 어떤 타겟 네트워크를 따라줬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써보는데, 이번에 뭐 무빙 에버리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스무스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DQN에서 발전된 방법이고, 우선은 DTPG는 폴리시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액터 크리틱 모델을 채용을 할 건데, 어, 뭐 이거는 전에 저희가 한 내용이니까 뒤에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논문부터 볼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TRP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 정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잠깐 볼까요? 그냥 이거는 Q거든요. 그냥 Q예요. 똑같이 Q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다르죠. 그냥 확률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는 얘를 기대값으로 못 뺐잖아요. 액션 스페이스 인테그럴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액션 그게 없으니까 바로 기대값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트리를 안 쓰거든. 그게 되게 장점인데,
그래서 저자는 정말 유명한 이제 다비드 실버님이나 베그리스님이나 뭐 이제 그렇게 딥마인드 팀이 저술한 논문이에요. 우선 모든 이게 뒤에 증명을 좀 할 거라서 이거를 좀 노테이션을 먼저 공유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강학습을 하면서 많이 익숙해졌을 테니까 하나하나 대충 짚고 가면 상태 차원, 액션 차원, 그리고 초기 분포를 이렇게 쓸 거예요. 하고 지금 Stationary Transition Dynamic Distribution 환경이죠. 환경은 이렇게 어떤 상태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상태로 갈 확률, 전이 확률인데 이거에서 그러면은 원 스텝 만에 이 액션을 취해서 S에서 S 프라임으로 갈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겠다라고 써 놓은 거고요. 트라젝토리랑 에피소드를 또 어떤 칼럼에서는 트라젝토리는 리어드가 안 낀 거, 에피소드는 리어드가 낀 거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논문들에서는 구분 없이 그냥 다 트라젝토리로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들어있다는 그래서 나눠서 써줄 거고 리어드는 상태 액션 주어졌을 때 얼마 받을 건지 이거요. 그러니까 상태 액션 주어졌을 때 리어드 받고 상태 액션 리어드, 상태 액션 리어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고 확률 정책은 리턴 값이 확률로 나오는 거고 디터미니스틱 정책은 그냥 바로 그 액션이 튀어나오는 거죠. 하고 그 정책을 에피소드가 세퀀셜리하게 계속 되니까 T1 시점에서 받은 리어드랑 그러니까 오늘 100만 원이랑 내년 100만 원이랑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시점에서 비교해주기 위해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같은 동일한 시점의 서메이션으로 나타내준 거고 뭐 가치 함수, Q 함수, 퍼포먼스 매트릭스 기대값 받을 거고 이거 차이점은 뭐 어디에서 시작하냐 이거 차이. 네. 그래서 네. 하고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계식도 한번 재정립을 한번 하고 가볼게요. 보시면은 가치 함수는 이게 되게 오늘 내용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치 함수는 Q 함수의 기대값이죠.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가치 함수랑 Q 함수는 액션이 있냐 없냐 차이잖아요. 보시면은 액션이 있냐 없냐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벨만 이퀘이션. 벨만 이퀘이션이 그거였죠. 리컬시브하게 함수를 짤 수 있는 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 Q 함수 리컬시브하게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상태와 액션이 주어졌을 때 그 Q 함수에 대한 기대값에 보상 리워드를 더한 거.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디스카운티드 그러니까 이게 붙은 거죠. 감마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준 게 붙은 거고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 상태 분포라고 이게 뭐냐면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리드 월드예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문제라고 해보죠. 최단 경로로. 그러면은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디에 들렸는지가 나오겠죠. 카운팅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나중에 다 세가지고 뭐 쓸 수 있겠죠. 전체 중에 전부 다 이제 9분의 1 비율로 들렀다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게 상태 분포예요. 걔를 이렇게 좀 써줄 거예요. 하고 퍼포먼스 오브젝티브 이거였죠. 이 수식을 좀 더 자세히 써보면 리워드를 봤는데 어떤 행동과 어떤 상태에서 그거를 다 취했을 때 내가 얻을 기대값 리워드의 기대값이 퍼포먼스 오브젝티브겠죠. 우린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야겠죠. 하고 이거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제가 제 눈에 밟혀서 좀 알아봤던 건데 논문에서 액션 스페이스 이렇게 정의하고 근데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굳이 이렇게 좀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RD 차원의 컴팩트 서브셋이네요, 상태가. 컴팩트가 해석학에서 이게, 음, 뭐 볼샤우 바이어 스트레스 정리라고 실수해서 클로즈드 바운디드가 어떤 그 컴팩트니스랑 뭐 동치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바운디드 되어 있다 이 소리. 무한히 안 커진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A는 컴팩트가 아니죠. 왜냐면 안 갇혀 있으니까. C도 컴팩트가 아니에요. 얘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이거가 아니라 꺽쇠죠. 꺽쇠 안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얘는 맥스를 못 취해요. 그래서 슈프리멈이나 인피멈 같은 걸 취해야 돼요. 아니면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를 잡아버리고. 근데 B 같은 경우는 그냥 맥스 미니멈 1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한 그냥 성질이거든요. 이게 약간 DPG가 증명을 정말 깔끔하게 하려는 게 보여서 약간 수학적인 그런 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넣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DPG 말고 SPG, 서튼 2000년에 했던 정리를 먼저 증명할 거예요. 왜 하냐? 책에 있는 그거랑 증명 똑같아요. 그냥 액션 차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거든요. 여기부터 진짜 끼셔도 되고 그 채팅방에 써도 제가 볼 테니까 좀 질문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제가 최대한 안 놓치고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요. 어떤 MDP든 간에 에버리지 리어드든 스타트 스테이트 포뮬레이션이든 이게 성립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트릭을 써서 파이 곱하기 파셔 델리버티브 로그 파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미분법에 의해서 그러면은 음, 여기 파이가 붙었으니까 파이 그리고 여기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니까 기대값으로 표현을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스코어 펑션 곱하기 Q밸류의 기대값으로 퍼포먼스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띠어럼이었어요. 이걸 증명해 볼 건데 이걸 노테이션 이거 넘어갈게요. 아까 했던 거니까 그냥 기대값이다. 이거 벨마니큐에이션으로 쓸 수 있다. 얘는 이거 텀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쓰겠다. J는 뭐 V 펑션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에 증명할 때 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초기 상태 분포 곱하기 밸류 펑션. 네, 기대값. 밸류 펑션이 기대값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얘거든요. 액션, 확률.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할지 확률적인, 결정론적이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이 세팅은 스타트 스테이트라는 세팅이에요.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 식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 식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 식에서 시작해서 양쪽에 미분을 취해요. 취할 수 있죠? 등호니까. 그럼 이렇게 쓸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아, 네네. 반드시님이 강학습 환경 카트폴로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래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시 쉽게 들려고 한 거고, 나중에 한번 관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뒤에서는 하고 어차피 펜들럼으로 하거든요. 그리드로 할 생각이 없어서. 그리드는 뭐, DQN이나 큐러닝으로도 잘 풀잖아요. 그래서 좀 이어서 가보면은, 네, 이렇게 양쪽의 딜리버티브를 취해주고, 얘는 라이프리치 룰이라고, 그 적분이랑 미분의 연산을 바꿔주는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니까 그 말인즉슨, 얘를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미분을. 얘는 곱이잖아요. 곱함수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얘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한 거 더해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근데 이제 적분이니까 띄어띄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띄어 써주는데 Q 함수 있죠. Q 함수가 이제 이 데피니션을 넣어줘서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넘어가는 거는 아래식 미분할 건데 얘는 세타랑 상관없죠. 세타로 미분하는 거니까 얘 제로 되고 여기서 또 똑같이 뭐 라이프 인치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얘도 상관없고 얘도 세트랑 상관없고
아, 네. 여기인가요? 라이프니치를? 아, 이거는 제가 그거 라이프니치 룰을 좀 잠시만요. 아, 근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보면 더 이해가 안 되겠네. 잠시만요. 네, 보면은 그냥 라이프니치 룰이 그냥 그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적분이랑 미분의 연산 순서를 바꿔줄 수 있다. 이거는 동의하시나요? 해서 여기를 좀 자세하게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분을 쓰면 되겠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제가 마우스로 하고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서 천천히 해도 이해해 주세요. 얘잖아요, 얘가.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라이프니치 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연산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얘는 파이 곱하기 q잖아요. 그럼 곱함수의 미분이 이게 있었으면은 얘는 함수라고 A, B라고 했으면 얘 F랑 G라고 할게요. F랑 G면은 F 프라임 G 플러스 F G 프라임이잖아요. 얘는 그거를 써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프라임 여기 프라임 얘네는 그냥 네 이거입니다. 어 잠시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 돼 있는 게 파이인가요? 라졌는데 맞아요. 왜 여기 안 썼지? 네, 파이 맞아요. 논문에 안 쓰셔서 안 썼다. 이거 논문에서는 그냥 하거든요. 논문에서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파이, 그러니까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정책을 뉴럴넷으로 분사하잖아요. 그래서 파이가 세타로 모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네, 여기는 그럼 공유하신 걸로 알고 넘어갈죠.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래서 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거 증명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T 시점에 S를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액션을 뭐 이 확률 분포에서 빼가지고 취해서 S 프라임으로 가고 또 액션 추출해서 얘는 같은 액션 아니에요. 지금 베이스로 취한 상태가 달라요. 시점도 다르고 그래서 S 프라임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가는 건데 보시면 여기서 좀 재밌는 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시간 아까 이거랬죠? 어떠서 하지? 네. 이 시간 아까 이거라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초기 분포에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S 프라임으로 가잖아요. 얘는 초기 분포고 얘가 지금 이건데 얘를 그 확률 디스카운티드 인피니트 썸 해준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어렵죠. 수식이니까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트레젝토리를 가는 거예요. 쭉쭉 에피소드 하나에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런 루트로도 가보고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고브란 길로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리어더를 최상으로 만드는 그 파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한 룰, 정책을 학습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타로 파라미터가 이제 돼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이 노테이션은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모든 액션이 뭐 예를 들어 5개라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5개에 대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찾는 거. 얘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얘는 뭐 70%의 확률이니까. 그런 걸 찾을 건데, 바꿔 생각해 볼게요. t가 0이에요. 1이 뭐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근데 t가 0이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제자리에 있을 때 확률은 뭐예요? 만약에
다음 상태가 같을 경우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니까 1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확률은 0이에요.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 확률이 그냥 나면은 1이고 아니면 0이다 라는 거거든요. 하고 이번엔 t 0시점이 아니라 두 개를 고려해 볼게요. 한 번, 두 번 가는 거예요. 이때의 확률은 그러니까 S에서 이런 일반화 식을 우리가 만들 건데 이렇다고 한번 해봐요. S에서 파이 정책을 따라가지고 두 번 만에 S 프라임으로 갈 확률은 보시면 이거 보세요. S에서 S 프라임으로 확률 정책 파이를 따라서 한 번 만에 갈 확률 곱하기 S 프라임에서 S 더블 프라임으로 한 번에 갈 확률을 곱한 거. 그거를 모든 S 프라임에 대해서 고려한 거를 다 더해주는 거. 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식이. 뭐 이거 같은 게 이거죠. S에서 S 프라임까지 어딘가 한 번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 확률들을 모두 고려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밑밥을 깔고 하냐? 아주 예쁘게 정리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실 거지만 우리가 라이프니치 룰이랑 뭐 다양하게 뭐 곱의 미분법, Q의 데피니션 같은 걸로 밸류 펑션의 편미분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렇죠? 곱한 거에서 이렇게 뒤에 부분 이렇게 빼냈죠. 이거요. 그냥 얘랑 같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더블 프라임을 붙인 겁니다. 뭐 S2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네. 해서 그 아까 식이 이렇게 정리된다고 하셨죠. 우리의 목적은 리컬시브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리했냐면 보시면 지금 얘 있죠. 밸류 펑션의 미분. 근데 여기도 똑같이 있거든요. 이거를 해서 그 인덕션 있죠. 우리 막 옛날에 수학할 때 재기식 해가지고 점화식 해서 점화 증명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안 했나? K1일 때 만족하고 KT일 때 만족하고 그 모든 거에서 기납법이네. 네네. 기납법식으로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수식을 정리할 거냐면요. 보세요. 지금 이 뒤에 식은 똑같아요. 앞에 식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 S만 있죠. 근데 액션만 있죠. 근데 여기다가 S를 추가해야 될 거예요. 이 빨간색 부분을 추가해 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S 프라임 이게 같은 거일 땐 확률이 1이고 다른 거일 땐 0이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t가 0부터 0이니까 0이겠죠, 얘는?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서메이션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모든 S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데 이 S 프라임 S랑 같으면 1이니까 원래 예식만 남겠죠? 근데 다른 S들에 있어서는 이 확률이 0이잖아요. 0이 곱해지면 이 값 전체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랑은 똑같은 거예요. 납득하시나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다. 왜 같냐? 얘 때문에 같다. 라는 거고, 이제 뒤에 식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얘가, 음, 음, 지금 이 파란 부분 있죠? 이 파란 부분을 얘로 써줄 거예요. 왜 되냐면은, 이 식이 아까 이거라고 했거든요. 똑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 지금 모든 액션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이거 기대값으로 해서 써준 거죠. 안에 정리를 해준 거죠. 이게 얘도 같은 식이고요. 하고 나서 지금 이 마지막씩 써준 거예요. 아, 여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음, 이제 뭐 할 거냐?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안에. 음,
이게 마지막이 이거였죠? 이거였죠.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식을 넣는 거예요. 좀 예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해하기 어렵게 되네. 펜으로 쓸게. 음, 그러면요. 음, 이식이거든요. 이식을 넣으면 넣어볼게요. 얘에다가 얘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음, 음, 그냥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뒤에서 설명할까? 뒤에서 자세하게 나.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는 T1이에요. T0예요. 근데 얘는 얘에서 이거 써주면 이거 P 하나 붙잖아요. 그래서 T1이 빠져요. T1 경우가 빠져요. 해서 그러면 T1, T0인 경우, T1인 경우 더해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서메이션 T0부터 1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T0이랑 1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두 개 붙으면 뭐예요? T0, T1, T2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컬시브 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돼요. 우리 그것까지 이해하시고 합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식이 들어가니까. 해서 T1, T2 하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붙는 거죠. 몇 번 만에 이렇게 갈 건지. 계속 하다 보면은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덜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여기 K 넣어준 거고 여기 K 플러스 1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정말 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대요. 얘가 바운드되고 얘가 컴팩트고 지금 t가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무한히 가는데 지금 감마랑 확률 파이는 0에서 1 사이 값이에요. 계속해서 곱해져 버리면 얘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0으로 무시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0만 남겠죠. 20 t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래서 여기 무한대 표시 있잖아요. 무한대 표시 보내고 근데 아까 이제 수식에서 이렇다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이 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밸류 펑션의 미분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까지가 2단계고요. 아까 오브젝트 펑션을 밸류 펑션의 기대값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밸류 펑션을 앞에서 이 식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냥 안에 넣어줄 거예요. 안에 넣어주면 얘는 A랑은 상관없으니까 들어가고 이 식이 이렇게 딱 나오겠죠. 여기가 밸류 미분한 거 하고 여기서 식을 아 이거 푸비니 정리라고 인테그렐의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요. 바꿔줄 수 있대요. 그래서 S, S 프라임, A 프라임이었던 거를 S 프라임, A 프라임, S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순서를. 왜 해주냐? 얘를 이렇게 바꿔줄 거거든요. 지금. 음, 지금 이 식에 의거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바꿔치기 된 이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정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얘를 로그민법으로 바꾸고 그러면 지금 이 식에 대해서 액션에 대한 기대값 그리고 S에 대한 기대값으로 해서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 이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정리거든요. 스코어 펑션 곱하기 추함수의 기대값으로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쓸 수가 있다. 이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정리였는데 음,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이따 말씀해 주세요. 이거 똑같은 증명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물어보셔도 돼요. 네. 사실 수학적인 거 할까 하다가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싶다가 왜 했냐면 과거책에 이거 나와 있어요, 증명.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그냥 스코어 펑션에 Q함수 곱한 거의 기대값은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 응, 너무 편리하잖아. 해서 하고 이 값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얘를 로컬 미니멈에 수렴하긴 하지만 학습을 학습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렴성이 좋다.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이거든요. 2000년에 서튼 교수 연구지.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여기서 남은 문제는 뭐냐? 이 Q값. 이 Q값은 뭘로 쓸 거냐? 그래서 레인포스에서는 토탈 리워드를 썼었죠. 레인포스에서는 GT를 썼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벡터 크리틱 방법론을 채용을 했었죠. 벡터 크리틱 방법론은 뭐냐? Q를 어드밴티지 펑션 폼으로 근사하자. 어드밴티지가 뭐였죠? Q 빼기 V였죠. 원래는 베이스라인이었고. 네, 어드밴티지 폼으로 하자. 근데 이거를 Q도 근사하고 V도 근사할 수는 없으니까 Q를 PD 에러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V로 어드밴티지를 표현하자라는 게 PD 람다였나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냥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요. 뭐 1번 조건, 2번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딱 이렇게 근사할 수 있는 식이 한대요. 우리가 액터크리티, 어드밴티지 액터크리티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쓰고 많은 논문의 기저 방법론으로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정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만족을 하면은 폴리시 이거가 정확하게 이거랑 일치한다. 수학적으로 어떤 컴패터빌리티를 만족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진짜로 강학습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TRPO 할 때 카카데, 이것도 카카데거든요. 카카데가 2001년에 쓴 페이퍼에서 내추럴 그래디언트에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로 해서 그래디언트가 잘 흘러가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 기저에 이렇게 연구가 깔려서 이제 TRPO도 나오고 뭐 저희가 이제 또 계속 공부해야겠지만 모델 기반 방법론들도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걸 위한 준비 단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개념 정도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컴패터빌리티라는 게 수학적으로 강학습에서 되게 중요했다. 왜 중요했냐면은 폴리시 그레디언트 디어럼에서 얘를 뭘로 근사할 거냐, 뭘로 해야 기대값이나 기대값이나 분산에 영향을 안 끼치고 수식적으로 동일하게 학습할 수 있을 거냐. 한 그런 거에 대한 찾는 거에 대한 연구가 나왔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프리딕 그레디언트가 벡터 스코어 펑션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스코어 펑션 이거잖아요. 스코어 펑션이랑 프리틱 그레디언트 프리틱 네트워크의 그레디언트가 컴퍼티블 그러니까 얘가 같다. 상호 대체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어, 이거 에러죠. 이거 사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수식이 보시면은 얘가 지금 근사한 Q죠. 이해되시죠? W 붙었잖아요. W로 근사한 Q예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모르니까. 얘가 지금 근사한 Q고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고 얘는 리얼 Q예요. 그럼 우리 그냥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Y 예측값이랑 Y 트루값 이거의 제곱 서메이션 해서 민스퀘어 에러 구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그냥 민스퀘어 민스퀘어 에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근사한 게 잘 맞느냐를 측정하는 건데, 크리틱 파라미터 W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민스퀘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해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상호 교환을 할 수 있다. 가 이건데, 이건 사실 1번이 중요해요. 이거, 스코어 펑션. 폴리시 그레디언트 정리에 있는 거대로 이거랑 수식이 맞게만 만들어주면은, 어, 모든 이 Q 함수를 근사할 Q 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더라. 하는 게 핵심이고, 이거 증명은 쉬운데, 할까요? 잠시 멈추고 물어볼게요. 이거 정리 앞에 증명했었잖아요. 사실 뒤에 구현 부분 좀 재밌게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수식 너무 어려우신가요? 혹은 이해하기 이해하기가 좀 그렇다. 그런 것들. 혹시 지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플로우 아시면 됩니다. 제가 살짝 괜한 걸 넣었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하고, 어차피 오늘 핵심이 여기가 아니라, 네, 여기인가요? 네. 벨루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지금 컴패터빌리티, 이게 한 내용이 레인포스에서 애터 크리틱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 거냐라고 하셨는데, 좀 달라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큐를 사용해도 돼요. 그냥 레인포스에서 GT를 사용했었던 것처럼, 혹은 그냥 큐 네트워크 하나 둔 크리틱을 한 것처럼 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이 좀 그랬었을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이 크리틱 네트워크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왜 나왔죠?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해서 나왔었죠. 근데 베리언스가 줄어드는데 크리틱 네트워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바이어스가 생긴대요. 바이어스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 컴패터빌리티는 이 바이어스를 잡기 위한 수학적 근거예요. 아까 이렇게 설명 안 했구나. 네. 이게 답이에요. 바꿀 수 있는 이유. 바꿔도 손실이 안 받는 노 바이어스한 노 바이어스한 에스티메이터를 보장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컴패터빌리티를 상호 호환성을 가진 걸로 사용을 하면 그걸 위한 조건이 1번과 2번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하고 이거 DPG에서 엄청 깊게 나오는데 다 못 읽었어요, 저도. 최근에 진짜 깊게 쓰는 논문 말고는 안 쓰는 것 같아서. 하고 이거 증명은 되게 간단한데요. 이거 2번식 이랬잖아요. 이거 기대값을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근데 1번에서 얘랑 스코어 펑션이랑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 대신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쓸 수 있겠죠? 같으니까. 하고 여기 백이잖아요. 백이 풀어줘요. 지금 꼴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A 빼기 B 이렇게 있는 이게 0이단데 어떻게 하냐면 A 이꼴 이렇게 써도 똑같잖아요. 지금 얘 이렇게 써준 거예요. 어라?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지금 이게 정답이잖아요. 얘가 근사항이고 얘는 정답이잖아요. 얘가 뭐였죠? 얘죠. 그래서 얘 이꼴 얘다. 증명은 되게 간단해요. 라고 쓴 거고 여기는 안 할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 컴패터빌리티를 만족하면은 Q 근사한 거에 기대값이 0이다.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한대요. 해서 뭐 내추럴 블러드인지 어쩌고 해서 뭐 이렇게 쭉쭉 넘어온 거라고 합니다. 아, 정신 없으시죠? 네,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아, 괜히 넣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언급을 듣는 거랑 우리가 한번, 아, 얘네가 이런 거를 거쳐서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듣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크다 생각해서 저도 좀 공부할 겸해서 많이 넣어봤어요. 그냥 이거였어요. DPG,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저에 원래 깔려 있었던 SPG를 먼저 증명 한번 리마인드 한 거예요. 똑같거든요, 증명. 그래서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폴리시 그레디언트였고, 이럴 걸 Q 함수를 컴패터빌리티 펑션으로 크리틱 함수로 근사를 한 게 벡터 크리틱 메서드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DDPG를 보는 거고, 얘는 딥 네트워크를 썼고, 절정론적인 폴리시를 쓰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다. 인데요. 지금까지 본 거는 벡터 크리틱까지 본 거고요. 앞서서는 벡터 크리틱을 봤는데, 얘를 오프 폴리시로 제한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아까 SPG였잖아요. DPG. 증명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 벡터 크리틱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고, 이번엔 DGPG 얘기하고, 확률 과정 얘기하고, 코드 리뷰 해서 오늘 발표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DPG의 저자 중에 한 분, 데그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딥마인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2012년에 논문에서 오프 폴리시 벡터 크리틱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무슨 차이냐면요. 이거 온폴리시잖아요. 온폴리시인데, 이거 정책만 얘로 바꿔준 거예요. 파이에서 베타로. 그러니까 얘가 타겟 정책이고, 얘가 행동 정책. 아, 여기 써놨군요. 타겟 폴리시랑 비헤이비얼 폴리시가 다르게 한 게 오프 폴리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안에도 쓱 들어올 수 있게 써준 거고, 뭔가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이 샘플링을 얘는 파이에 써있지만 얘는 이 설명 틀렸다. 이거 그냥 원래 수식이 이렇게 쓰인다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하는데 얘는 액션을 그러니까 행동하는 폴리시가 다르니까 액션도 여기서 추출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파이랑 베타 두 가지 분포를 쓰죠. 두 가지 폴리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TRP에서 했던 것처럼 인포메이션 샘플링을 트릭을 진행해가지고 기대값을 추출해줘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거냐? 이 얘기도 빼고, 뭐, 이 얘기도 빼버리고. 이거였죠? 그냥, 네. 지금 아까 그거랑 똑같거든요? 이거 지금 기대값이잖아요. 기대값 인테그랄이잖아요. 인테그랄. 네, 인테그랄에서 이거랑, 네. 상호 이거, 아까 라이프린치 룰이라고 했죠? 이거 바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 이제 미분 들어가고, Q 곱하기 파이니까, 곱함수 미분법 해서 해주는데, 뭐 이거를 0으로 날려버린대요. 이거는 저희 DPG 내용은 아니니까. 해서 이런 어프로치메이션 그런 기호가 붙었고, 이거에 있어서 다른 행동하는 정책이 다르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맞춰줘서 임포턴스 샘플링 웨이트를 곱해준 기대값의 형식으로 오프폴리시 복개를 쓸 수가 있대요. 이런 거를 논문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자, 그럼 이제 다 왔어요. 이제 DPG를 할 거예요. DPG를 하는데, 그럼 뭐냐. 이제 DQN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할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게 DQN의 업데이트 룰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죠.
내에서 보시면은요, 얘는 지금 어떤 Q 함수의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XA를 찾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가 T 스텝마다 이거를 취하기 때문에 액션 차원이 굉장히 커지면은 0보다 엄청나게 커져버리고 막 10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연산이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연속 변수의 같은 경우에는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최적화 문제 2개 풀어야 되니까. 해서 이 DPG 논문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요. 사실 이 논문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고 하프너라는 분이 액션 밸류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 아그맥스 맥스 값을 취하는 게 아니라 Q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조금씩 움직이자는 거예요.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그냥 오프 폴리시 할 때 맥스 취하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로 조금씩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시면은 이거죠, 이거. 액션이거든요, 이게. DPG 이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음, 확률 정책은 이거였죠. 상태 S가 주어졌을 때 A가 나올 확률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음,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바로 액션이 튀어나오는 거였어요. 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도 세타로 있는 거잖아요. 그냥 A가 아니라. 그래서 체인룰을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거, 이게 그거죠. fx 미분하면, 아, 어, 음, f 합성함수의 미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거를 미분하면 안에 거 미분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였죠. 지금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안에 거 미분된 거니까 밖에 거 튀어나오는 거고, 얘는, 이게 A를, 지금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를 따라서 어떤 추출을 했을 때, 그 Q 함수의 A에 대한 미분값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처음에 실제 값이 어떤 게 들어가려나 약간 그런 고민들 이런 거라 궁금해가지고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막 이런 약간 지금 여기 있는 거 스프링 막 해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 설명이 제일 저한테 많이 와닿더라고요. 뭐냐면은 얘는 그레디언트인데 웨이트, 세타, 세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표현을 해준 거고 얘는 그레디언트인데 액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바꿔준 거다. 이게 뭔 말일까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엮여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만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코비안 넘어갈게요. 저도 이해를 하다가 여기다 내용을 추가하려고 이렇게 써놨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못 뜯어봐가지고 그래서 핵심 뭐냐 글로벌리 맥시마이즈 아까 이제 DQN의 그 펑션에서 그레디언트로 바꿔줬다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고 체인 룰을 적용해가지고 수식을 이렇게 바꿔줬다 할 겁니다. 음, 음, 여기로 넘어갈게요. 해서 자 기억하시나요? 아까 이제 이거 이 자코비안 곱하기 그레디언트 오버 액션 이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는요 뭐냐면은 어, 네. 뭐 이런 A1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얘가 지금 값이 존재하고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아까 봤던 식이잖아요. 이게 그거였죠? 그레디언트 오버
그레디언트 오버 웨이트를 체인룰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값으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를 쓸 수가 있다래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스토캐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랑 수식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뭐 왜 똑같냐면은 지금 이런 부분만 달라진 거예요. 얘가 스토캐스틱이고 얘가 디터미니스틱인데 지금 보시면은 얘 Q고 얘 Q예요. 세타로 미분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액션에 대한 미분값이니까 그냥 Q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Q예요, 그냥 얘는. Q고. 지금 보시면은 폴리시에 대한 그레디언트. 얘도 폴리시잖아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예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있고 가장 큰 차이점. 액션에 대한 연산을 한다? 이거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가 제일 커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는 얘는요. 지금 액션에 대해서도 기대값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값이 있었어야 됐잖아요. 기대값이라는 거는 평균이니까. 그래서 이 확률값을 꺼내기 위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트릭을 쓴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이게 얘랑 같으니까.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액션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거 그대로 기대값 표현을 써줄 수가 있다. 이런 차이점. 되게 그냥 하고 뭐 이런 이 논문에서 이 정리에 의하면은 얘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스토캐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뭐 특수한 리미트 케이스네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이것 때문에 앞에서 스토캐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증명을 우리가 다루고 갔었어요. 이거는 책을 보시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과거책. 그래서 아까 그 노테이션인데요. 이 노테이션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가치함수를 Q함수에 대한 기대값으로 했는데 지금 액션에 대해서 확률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정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치함수랑 Q 펑션이랑 완전히 같은 거예요. 기대값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Q를 벨마니큐에이션으로 썼을 때 여기서 뭐 얘는 그냥 비슷한 노테이션이에요. 달라진 게 있다면 액션을 그냥 A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결정론적인 지금 뮤세타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상태 전이 확률은 똑같아요. 수직 똑같아서 건드릴 것도 없었는데 하나 달라진 건 뭐냐면 액션에 대한 기대값으로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결정론적이에요. 확률이 아니고 지금 디터미니스틱하게 액션 이제 전이 확률이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네요. 얘는 인바이러먼트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래 설명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론적인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정론적인 정책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서 이거 똑같아요. 액션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진행을 할게요. 하고 지금 여기서도 아까랑 똑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좀 다시 한번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였잖아요. 아까는 기대값이었는데 지금은 밸류 펑션이랑 푸 펑션이랑 같으니까 여기서 양쪽에 미분 취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이것만 사라진 거예요. 인테그레이션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지현님께서 물어보신 거였죠? 아직 안 들어봤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Q 함수의 정의로 벨만 이큐에이션으로 쓴 거를 안에 넣어줄 수가 있고 얘는 세타랑 얘가 엮여 있으니까 함부로 영어로 못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서 이제 라이프니치를 써줘서 죄송합니다. 지금 얘만 미분한 거예요. 얘만 미분하면 체인룰 활용해가지고 아까처럼 이거 꺼내고 이렇게 꺼내주고
지금 여기서는 같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프니츠 룰이 들어가서 얘로 넘겨줄 거예요. 라이프니츠 룰이 그거라고 했죠. 미분이랑 적분이랑 연산 순서 바꿔서 써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이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보시면은 얘는 얘 똑같죠. 하고 얘를 지금 P 곱하기 Q, V잖아요. 그리고 여기 미분이 걸려있죠. 그러면은 곱에 대한 미분법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근데 제가 뭔가 테두리 많이 쳐놨죠. 이게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얘랑 얘 있죠. 얘랑 얘로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있고 얘도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얘네로 지금 주황색 박스에 있는 걸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묶일 수 있거든요. 하고 얘는 그냥 이대로 써줄 거고. 근데 잘 보시면은 얘 익숙하잖아요. Q거든요. Q에 대한 식이거든요. 보상 플러스 밸류 펑션의 기대값 해서 하면은 이렇게 쓰고 Q로 바꿔서 써주면 이렇게 또 리커시브한 텀이 나와요. 해서 보시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또 보시면은 또 리커시브하게 또 이 텀이 있잖아요. 이 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식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다시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KS 그대로 들어가고 그거 플러스 이 식이 이 식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푸빈이 이런 거 안 쓸게요.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SSS 프라임으로 한 번만에 가는 거 얘는 S 프라임에서 더블 프라임으로 한 번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생각해보면 SSS 프라임까지 두 번만에 가는 걸로 정리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또 수학적으로도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면 지금 S에서 S 프라임, S 더블 프라임이 있는데 S에서 이렇게 한 번만에 가는 거랑 여기서 한 번만에 가는 거랑 이렇게 해서 두 번 스텝 만에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식을 정리를 해줄 거고 근데 얘도 또 안에 리커시브하게 또 넣어주면은 KS 그리고 이렇게 S 프라임 S에서 S 프라임까지 두 번 만에 가고 S 더블 프라임에서 S 더블 프라임까지 한 번 만에 가고 그럼 얘는 S에서 S 더블 프라임까지 세 번 만에 가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식이 리커시브하게 정리가 돼요. 아까랑 똑같죠. 스토캐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랑 해서 보시면은 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쭉쭉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식이 정리가 될 거고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이런 식으로 식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인피니스로. 왜냐면은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S에서 어떤 타임스텝을 계속해서 거쳐서 트레젝토리를 계속 탐험하겠죠. 인피니티하게 함구에 대한 수식을 계속해서 재기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앞에 내용이었고요. 그거를 아까 이제 스토캐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 했던 것처럼 똑같이 뭐 이런 수학적 이렇게 정의한 걸로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뛰어난 증명이었어요. 이게 악어책에도 그대로 나와서 한번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의 기대값으로 우리가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DPG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코드 구현을 못할 것 같아요. 다 해놨는데.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솔직히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진짜 논문의 수준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온 폴리시, 오프 폴리시 차이는 비헤이비어 폴리시를 분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그 얘기했었잖아요. 온이랑 오프의 차이가 뭐냐. 얘는 행동하는 정책이랑 타겟 정책이랑 같은 거고, 얘는 행동하는 정책이랑 타겟 정책이랑 다른 거다. 그래서 이런 분포 차이가 이렇게 분포 차이만 노테이션만 다르게 써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포, 그러니까 분포가 두 개니까 그걸 조율해주기 위해서 임포턴트 샘플링을 써줬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이번에 스토캐스틱이랑 디터미니스틱의 차이는 뭐냐? 인테그레이션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액션 스페이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 결정론적이니까. 확률적이면 확률이면 고려를 해야겠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얘는 디터미니스틱 하니까 인테그레이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산이 그럼 더 효율적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연산을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빠르대요. 그리고 오프 폴리시는 뭐가 다르냐. 오프 폴리시는 스토캐스틱일 때는 분포가 두 개라서 인풋 샘플링을 계산을 해줬어야 되는데, 디터미니스틱일 때는 물론 분포가 두 개지만 확률이 아니에요. 지금 확률이 아니고 분포가 아니에요. 디스트리뷰션이 없기 때문에 인풋 샘플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러면은 디터미니스틱에서 온폴리시랑 오프폴리시랑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똑같이 제가 내용을 중복해서 써놨는데, 얘는 차이점이 그거죠. 아까랑 똑같죠? 이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고쳐놓을게요. 얘는 behavioral policy랑 타겟 폴리시랑 같은 거. 얘는 행동하는 정책이랑 타겟 정책이랑 다른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벡터 크리틱으로 업데이트하는 수식은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TD 에러죠. 여기가 Q next고, 얘가 리얼 Q, 현재 Q. 이거에 대한 차이로 크리틱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시키고, 아까 했었던 폴리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를 업데이트 하겠다. 얘가 그러니까 액터고, 얘가 지금 W가 크리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내용을. 첫 번째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 얘는 액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였어요. 오브 폴리시는 컨버전스 이슈가 존재해요. 때문에 컴패티빌리티 컨디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페이퍼가 DPG였다. 근데 우리는 DQ&A 아이디어를 사용한 DDPG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되게 실용적인 논문이에요. 우리가 TRPO, PPO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TRPO가 지금 방금까지 리뷰한 DPG 논문 느낌이고, PPO가 DDPG 느낌이죠. 실용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실제 구현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좀 길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뒤에 내용은 좀 생략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9시 반이 충분하죠. 충분하진 않은데, 최대한 좀 해볼게요. 해서 이거는 사실 앞에는 제가 논문을 보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래도 제가 정리한 것보다 오픈 AI 이런 짬밥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게 더 좋잖아요. 하고 저는 오픈 AI에서 정리를 한 게 타당하다고 본 게, 이거를 보는 게 좀 더 좋다 생각한 게, 얘가 딥마인드 동물이잖아요. 얘네 경쟁회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있을지가 궁금해가지고 오픈 AI 스파이닝업 여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DDPG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왔어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PG는요,
온 폴리시, 오프 폴리시 둘 다 있어요. 이거 예전에 RL 스타트 방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얘는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 온 폴리시에서도 쓸 수 있고, 오프 폴리시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수십 가지 있잖아요. 근데 DDPG는 오프 폴리시예요. 이거 DDPG는 오프 폴리시예요. 왜 DDPG가 오프 폴리시냐? DQN의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할 거거든요. 리플레이 버퍼를 근데 사용하려면 오프 폴리시가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행동하는 정책이랑 학습하는 정책이랑 달라야 행동하는 정책에서 샘플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DDPG는 오프 폴리시예요.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거 오프닝에서 만이라고만 썼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산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쓴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Continuous Action Space에서 정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DDPG랑 DQN 둘 다 딥마인드 논문이라 비교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Continuous Action Space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DPG를 보시면 DQN 사이드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DDPG를 제가 안 써놓는 폴리시 그레이던트 사이드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큐러닝 사이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거죠. 벨마니 큐에이션으로 쓸 수 있죠. 큐함수 리워드에 이거 맥스 취함. DQN에서는 맥스였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식이 업데이트 로스 펑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 큐랑 넥스트 큐 간의 민스퀘어 에러인데, 그거를 벨만 큐에이션을 썼기 때문에 MSBE래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가는데, 얘는 이 맥스 때문에 문제죠. 액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커져버리면 안 된다 하셨어요. 연산을 취할 수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레이버, 네, 그랬던 거고. 근데 또 DQN에서는 장점은 익스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버퍼죠. 얘를 왜 썼었냐면, 이렇게 버퍼에 데이터를 쌓아두고 하면은, 괜히 있으니까 편하네. 이게 샘플링 이렇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분포가. 근데 우리가 분사하고 싶은 이퀘이션이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피팅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강화학습을 보면은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일부분 2점 샘플링, 2점 샘플링, 2점 샘플링 해서 추정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시퀀셜리하게. 근데 보시면 예를 들어 샘플을 막 색깔을 못 바꾸나? 바꿀 수 있다. 샘플을요. 이렇게 4개 점을 추출했어요. 그럼 비슷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출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PT하면 이렇게 되겠죠? 완전히 잘못된 학습을 한 거잖아요. 이러면. 해서 이런 샘플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리플레이 버퍼입니다. 이거를 TRPO에서는 카카데랑 보드 정리를 활용해가지고 과거의 폴리시를 따로 떼가지고 거기서 샘플링을 했었죠.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강학습 하면서 샘플 효율성,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데이터 사용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이슈가 강학습에 계속 있어 왔다. 그거를 DQN에서는 리플레이 버퍼로 해결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쓸 거예요. 실제로 코딩도 했어요. 하고, 이것도 DQN인데, DQN은 이게, 지금 얘 보시면 큐가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가 아니라, 파이죠. 파이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럼 얘 값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사람이.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한 걸음 옮겼어요. 그러면은 목적지가 동일하게 있어야 우리가 발전을 했을 텐데 갑자기 목적지가 지 혼자 움직여요. 지금 움직여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또 거리 늘어나요. 또 우리 인간이 또 이동했어요. 헥헥거리면서 막 움직였어. 근데 막 원래 여기 있었던 친구가 막 여기로 가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쳐서 쓰러지겠죠.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해서 네, 잠시만요. 네, 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DQN에서는 타겟 네트워크를 고정시켜버려요. 해서 일정 스텝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스텝마다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해준다. 그러니까 계속 또 동일하게 업데이트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네가 10틈 만에 가봐라. 그래서 쫑쫑쫑쫑 할 때까지는 안 움직여주고 어느 순간 움직이면은 그때 업데이트 해줘가지고 근데 실제는 여기 있었어 이러면서 약간 놀리는 식으로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DQN에서는 얘를 고정시켰고 그래서 보시면은 DQN에서는 얘를 그냥 just 카피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some fix number of step으로. 근데 DDPG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소프트 업데이트라는 걸 할 건데 무빙 해버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원래 그냥 행동하는 거고 얘가 이제 타겟이 있었으면은 어느 일정 부분만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폴라 에버리징이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 같은 경우는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완전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복붙인데 얘 같은 경우는 스무스하게 간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뒤에 코드에서 확인하실 거고 이제 DDPG 디테일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식 기억하시죠? 여기서 맥스였어요. 딕션에서 맥스였어요. 근데 이게 액션 스페이스가 커졌을 때 문제가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그레디언트로 움직일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만들어 줄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였죠. 이게 그거에 대한 얘기였죠. 글로벌 맥시마이제이션이 아니라 액션 밸류 함수의 그레디언트, Q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조금씩 업데이트 하자. 그러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컨티뉴어스 연속 공간에서 우리가 학습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그럼 비헤이비얼 폴리시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냐? 사실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수학적으로 이런 거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수학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니까 뭐 이런 거 설명은 논문에 나오는 거라서 제가 쓴 건데 그냥 이거예요. 행동하는 정책을 그냥 원래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죠. 액터. 액터의 폴리시를 에다가 네,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여기다 노이즈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이즈를 이렇게 더해줄 건데 그거를 해가지고 액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거에서는 음, 노이즈는 오요 노이즈라는 걸 썼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간의 이게 타임 코릴레이티거든요. 시점에 고려를 한 건데 그거 말고 그냥 화이트 노이즈가 더 잘 된대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얘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저희 처음에 1장에서 봤었던 랜덤 프로세스거든요. 얘가 타임 코릴레이티드 텀, 얘가 랜덤. 나중에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써놔야겠다. 얘가 랜덤이고 얘가 타임 코릴레이티드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얘는 또 일반화로 해가지고 쓰는 얘는 dx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dx를 더해주는 거죠. 해가지고 일반화해서 쓰면은 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이거 왜 썼냐면 이거 구현할 때 20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좀 10분 만에 해보겠습니다. 실용적으로 코드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한번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라이브러리 시각하는 거 한번 써봤는데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 해서 아까 반드짐도 말씀하셨는데 그리드로 안 하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펜들럼으로 할 건데 펜들럼이라는 태스크는 어떤 지금 상태 값이랑 액션 값이 연속적이에요. 연속적. 뭐 액션 하나 막 그리드에서는 왼쪽 갈 건지 오른쪽 갈 건지 아래 갈 건지 위에 갈 건지 아니면 홀드 할 건지 5가지였죠. 근데 얘는 5가지가 아니라 연속적인 액션 스페이스, 연속적인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짐을 뭐 뜯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말하면 리셋을 하면 처음에 이제 샘플을 주거든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했었던 거, 이 값을 반환해주기 위해서 뭐 처음에 CD에서 이렇게 이거 그냥 넘파이 CD예요. 넘파이 CD에서 지금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여기서 넘파이 랜드에서 유니폼 균등 분포 지금 파이라는 값이 파이랑 1인데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에서 이렇게 분포해서 샘플링 하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받고 여기서 패킹 받고 지금 여기서 코사인, 사인 그리고 얼마나 벨로시티 가속도 3개 해가지고 스테이트를 받습니다. 이게 리셋에서 하는 메서드고 스텝은 지금 뭐 코스트 있잖아요. 리워드를 이런 수식을 활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준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닛에서 이렇게 파라미터 받아오는 거랑 얘는 그냥 노멀라이즈 이거 2파이 4가분면에서 2파이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거고 지금 이거 있죠. 이게 실제로 리워드로 빠져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환경을 구축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스텝 할 때 어떤 리워드를 얼마나 줄 건지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스테이트, 넥스 스테이트, 리워드 끝났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인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코드 스타일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리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액터랑 크리틱 어떻게 볼 거냐. 지금 디큐엔 같은 경우에는요. 맥스예요. 맥스.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액션 스페이스가 커지면 연산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얘 3개 출력하거든요. 못한다는 거죠. 막 엄청 커지면. 근데 얘는 반대로 뭐냐면은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얘는 뭐냐면요. 크리틱이 출력하는 값이 하나예요. 연속값을 제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액터 크리틱으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해서 액터를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하고 지금 크리틱에서는 이렇게 다음 값, 현재 값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이를 해가지고 크리틱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실제로 모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토치 코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액터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렐루, 리니어, 렐루, 리니어, 렐루 이렇게 거쳐요. 그래서 뭐 쓰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MB 스테이트가 3개잖아요. 지금 우리 펜들럼 예시에서는. 그리고 히든 디멘전, 그리고 MB 액션 하나거든요. 여기서 하나잖아요. 지금 액션 차원은 한 개예요. 액션 차원이 한 개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값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그려지겠죠. 이게 액터예요. 중간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런 애들을 쓴 거고 얘는 그냥 노멀라이즈 해주고 초기화 해준 거고 포워드가 중요한데 그냥 네트워크 이거에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액터 클래스고 크리틱은요 좀 달라요. 이게 보시면은 뭐가 다르냐면 중간에 액션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얘는 1층부터 있는데 지금 이 구현체에서는 액션이랑 스테이지를 같이 넣어준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구현할 때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짠 건데 이거 그러니까 액션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X가 지금 상태고 A가 지금 액션인데 여기서 여기다가는 액션을 넣어줘야 되니까 어파인 2층이면은 X랑 A를 합쳐가지고 레이어에 넣어줘라. 인풋으로 넣어줘라. 그냥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습니다. 하고 리플레이 버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DQ를 많이 쓰더라고요, 구현체로. 근데 제가 오늘 리뷰한 구현체에서는 링, 링 버퍼라는 걸 쓸게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제 버퍼인데, 얘가 파이썬은 DQ가 편리해 보이는데, 지금 랜덤 노이즈도 많이 사용하고 이러잖아요. 넌파이, 근데 그런 메서드를 쓸 때 DQ가 좀 어, 느리대요. 그래서 직접 링 버퍼를 구현을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크게 리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꽉 차면 시작점 바꿔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채우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 부분을 건드는 코드가 있죠. 랭스가 맥스렌에 도달했으면은 시작 지점 어디로 볼 건지를 고려해서 바꿔주겠다. 그래서 데이터에 이렇게 안에 넣어줘라, 어펜드 해줘라. 이렇게 해서 만든 링 버퍼입니다. 하고 랜덤 프로세스.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음, 그냥 이거 모양만 가져왔어요. 이거 다른 논문인데, 어떤 이지 의료 쪽 하는 분 논문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세타 DT를 이 논문에서는 타우라는 걸로 써가지고 이 타우를 조절하면서 이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거를 연구를 했는데 이 세타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이 분포가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 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얘처럼 완전 심하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거죠. 얘는 엄청 적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타임 코릴레이티드 텀을 안 본다는 거니까 가우시안 화이트 프로세스가처럼 생기는 거고 얘는 이거 엄청 키워주니까 타임 코릴레이티드해서 서로 이제 시계열 같이 좀 그런 데이터 이제 좀 나오는 거고요.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구현해서 되게 중요해요. 해서 뭐냐면 근데 이건 안 쓰긴 하는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냥 어니얼링이라고 이제 처음에 시그마 얼마나 진동폭이 얼마나 이렇게 변동시킬 건지에 대한 시그마 분산을 조금씩 줄여주는 기법이 어니얼링이래요. 그러니까 미니마이즈를 설정을 해주면은 지금 여기 맥스 코드에서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감소되게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구현한 코드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얘는 BT 스텝에 대해서 샘플하는 코드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노멀 분포에서 뽑아오는 게 특징이고 그 OU 분포는요 타임 코릴레이티드 텀도 있고 랜덤 프로세스 텀이 있어요. 타임 코릴레이티드 텀은 세타 곱하기 평균 빼기 이전 x dt 여기죠. 요 계산을 할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그리고 dt 이거 잘 보세요. 이 시그마 이거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이거를 계산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계산되냐? 이게 이거예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dp인 정규 분포. 그럼 이거는 스퀘어 루트 이거 빼주고 표준 정규 분포로 계산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곱하기 스퀘어 루트 dt 해준 거를 x 플러스 타임 콜레이티드 랜덤 프로세스에 더한 걸로 구현을 했다. 그래서 이런 오유 노이즈로 비헤이비어 폴리시랑 타겟 폴리시랑 다르게 해줄 거예요. 실제로 뭐 이렇게 저도 이거 한번 코드 좀 수정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화이트 노이즈처럼 완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어디로 막 이렇게 좀 세팅할 수 있고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랜덤 프로세스. 그래서 하고 여기는 이제 그냥 그거죠. 처음에 이 코드에서는 보면은 이제 환경이 스테이트를 넘겨주고 에이전트는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게 폴리시겠죠. 뷰.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는 랜덤 프로세스도 가지고 있고 지금 타겟 폴리시랑 실제로 비헤이비어 폴리시랑 비헤이비어란다. 타겟 폴리시랑 그냥 폴리시 이렇게 두 개 나눠져서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리플레이 버퍼도 가지고 있어요. 전에 가지고 있는 세팅. 처음에 환경이 스테이트를 넘겨주면 처음에는 랜덤 액션을 취해서 샘플을 모아요. 여기서 옵저베이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상태 값을 받고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얘가 관찰을 해서 처음에 이제 샘플링을 넣어주고 여러 번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번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샘플이 쌓이면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본 코드에서 이랬던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액션을 정책에 따라서 구해줘도 돼요. 구현의 차이예요. 얘는 보면은 그냥 코드 뒤에서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랜덤 노이즈를 더한 걸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랜덤 노이즈를 더해서 액션을 해준다. 그냥 액터에서 한 게 아니라 이거였었잖아요. U에다가 플러스 OU잖아요. 지금 이 수식을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클리핑 해주고, 그래서 디케이 해주고, 웨이트 디케이 해주고, 해서 액션을 고를 거예요. 이전에는 얘가 주체가 얘였잖아요. 랜덤하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액터에다가 옵저베이션을 넣어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 지금 노이즈를 더해가지고 환경에다가 줄 거예요. 그러니까 비헤이비어 폴리시랑 타겟 폴리시랑 다른 거죠. 구현체에서. 이래서 다른 거예요. 어쨌든 행동을 취했으니까 옵저베이션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보상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얘는 또 관찰을 하겠죠. 관찰을 하겠죠. 관찰을 하고 또 샘플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얘가 정책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 시킬 거예요. 이거 설명 다 왔어요.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게 업데이트 폴리시 코드인데 처음에 보시면은 메모리에서 샘플링을 해요. 배치 사이즈만큼. 배치 사이즈를 지금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랜덤 인덱스가 배치 사이즈가 배치 인덱스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겠죠? 지금 저장돼 있는 거에서 얘랑 다음 상태 얘를 꺼내가지고 반환시켜줘요. 코드에서.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엄청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하고 나서 받은 샘플을 넘파이거든요, 처음에. 얘를 토치 텐서로 넘겨줄 거예요. 한 다음에 지금 이 주황색이 타겟이거든요. 얘는 그냥 크리틱이고. 여기 보시면 크리틱 타겟에다가 상태랑 액션을 넣어줄 건데 액션 타겟에서 나온 액션을 넣어준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원래 액션이 있잖아요. 얘를 사용 안 할 거예요, 지금. 상태만 크리틱에 넣어주는데 근데 크리틱은 액션도 받아야 되잖아요, 인풋을. 근데 액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그걸로 해서 Q 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해서 타겟 Q는 이제 받은 리워드에다가 디스카운트 팩터 곱해서 지금 이렇게 더해준 값을 뱉어내겠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 값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크리틱의 그리디언트를 없애주고 그레디언트를 0으로 다시 초기화해주고 지금 아까 원래 스테이트랑 액션이 있었죠. 타겟은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원래 실제로 하는 그냥 타겟 고정시켰던 복제해놓은 거 말고 실제 타겟 폴리시에서는 원래 있던 액션이랑 얘네 액터에 안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얘를 넣어줍니다. 해서 짠 하면 Q 값이 나오겠죠. 지금 이수식이에요. Q 배치가 나오겠죠. 하면은 거기서 얘 값은 얘가 되고 크리틱에서 계산한 값은 얘로 해가지고 민스퀘어 에러 지금 크리티아니안이 MS인데 MSA를 계산해서 백워드 해주고 옵티마이저 아담 스텝을 한번 해줘서 크리틱을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얘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액터를 업데이트 시켜줄 건데 얘도 그레디언트 초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폴리시가 들어갈 건데 아까 얘에서 액션을 바로 안 넣어줬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똑같이 상태를 크리틱에 넣어주고 액션을 액터에 넣어준 값, 이 값을 직접 크리틱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걔가 받는 값은 크리틱은 아웃풋이 1이었어요. 1개 차원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크리틱은요, 출력값이 1이에요. 얘는 액터는 액션 차원만큼 출력하고. 왜냐면 값을 출력해야 되니까 그래요. 해서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평균값 바로 취해서 백워드에서 스텝해서 벡터도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타겟은 어떻게 학습을 시켜주냐. 원래는 고정시키고 스텝마다 업데이트 한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타겟의 파라미터에 실제 지금 우리가 방금 학습한 파라미터에서 어느 정도만 반영할지 무빙 에버리지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겨줘서 타겟 네트워크를 매 스텝마다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돌려보니까 처음에 뭐 말도 안 되죠. 마이너스 천몇 이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좀 페어하게 안정적으로 진짜 막 이렇게 학습을 하더라고요. DQ에는 보니까 학습을 막 이렇게 해요. 엄청 이게 다르죠. 진짜 폴리시 그레디처럼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다 끝났는데요. 이제 보시면 디터미니티 폴리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연속 컨트롤에서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최근에 PPO에 대비 좀 사용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내용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주체를 못했는데 남아가지고 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레퍼런스 좀 찾은 거 넣어봤는데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좀 디스커션할 부분이라 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됐다 이런 부분. 네. 아, 이거 말씀이시죠. TD가 템포럴 디퍼런스 그건가요? 아, 네네. TD에 그런 수식이 있었나요? TD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원스텝 원스텝 차이가 템포럴 디퍼런스였던 것 같고, 얘는, 아, 맞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아, 저렇게 써줬구나, 수식을. 네, 완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새로운 걸 반영하겠다가 정확한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워가, 이게 그 레지넷에서 레시듀얼 커넥션 개념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하이웨이 네트워크도 똑같은 개념을 쓰거든요. 얼마나 반영할지. 그래서 얘가 타워가 1이 되면은 그냥 하드 카피죠. DQN에서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타겟, 아, 아, 설명 잘못했다. 아, 맞구나. 아, 죄송합니다. 그 타워가 1이면 여기가 0이니까 그냥 완벽히 복붙하는 거잖아요. 파라미터를. 근데 타워가 0.5면은 얘 반절 학습시키는 거고 타워가 0이에요. 그럼 안 되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네.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아, 네. 적당히 할 거 그랬나 봐요. 아, 하고, 그 앞에 솔직히 수식 있잖아요. 증명. 안 남으실 것 같아요, 사실. 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라. 근데, 그냥,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얘를 굳이 오늘 막 수학적으로 왜 증명했냐? DPG에서 똑같이 증명했거든요. 근데 왜 똑같이 증명했을까요? 똑같은 개념이라서 그래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냐? 스토캐스틱이냐, 디터미니스틱인 거냐가 달라진 건데? 그러면 얘로 바뀌면서 뭐가 달라졌는데? 인테그레이션 A를 안 해요. 그쵸? 그냥 그것만 딱 가지고 가시면은, 어, 우리가 다음 논문 볼 때, 아, DPG, 이런 식으로 얘는 설명하는구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증명한 거 몰라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너무 욕심이어서 저희가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 악어책에 내용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는데 살짝 무리한 것 같아요. 설명에도 좀 더 친절하게 썼어야 되는데 또 다른 거 하면서 이거 한 거라. 네,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히려 좀 빨리 한다고 이렇게 못 말해서 좀 섭섭해요. 강마님이시죠?